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주원규 1장 내가 계속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는 능력이 없어도 성공하는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재능으로 이길 수 없다면 그저 끈기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피곤해도 재미없어도 하기 싫어도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혼자서라도 계속하면 재능이 없어도 언젠가는 사람들 눈에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원규님의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피곤해도 재미없어도 하기 싫어도 그냥 하라는 말씀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저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하면서 하기 싫은 날도 있는데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있으면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는 남의 결과에서 확신을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남의 성공 스토리를 실제 전략으로 삼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성공해도 후회할 만큼 작은 실행을 해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SNS를 하기로 했다면 하루 한쪽이라도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확신은 실행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믿고 타인의 성공 스토리를 분석해서 도움을 받고 작은 실행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장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 전했습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 우리를 진짜 지켜주는 건 결국 돈과 건강이라고 합니다. 실패했을 때 남은 돈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식습관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준다고 합니다. 저도 실패를 겪으면서 느끼는 건 결국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밑바닥에서 기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 남겨야 한다고 전합니다. 그 역시 이 방법을 써서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찍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늘 미뤘다고 합니다. 촬영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을 바꿔 집안에 오직 유튜브만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공간에는 촬영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은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촬영용 휴대폰도 따로 두고 무조건 유튜브 촬영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도록 환경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또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미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월요일에 한 편씩 영상을 올려야지 했는데 내용이 길거나 재미없으면 미루게 됩니다. 이젠 재미없어도 좀 부족하더라도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루면 끝없이 미뤄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집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목표 자체를 자주 바꾼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를 자주 바꾸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인생 전체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목표는 그대로 두고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을 찾아가 직접 배우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책이나 영상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주원규님 역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잘 풀리지 않아 힘들었는데 그때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유튜버들을 찾아가 어떻게 했는지 물었고 배우고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저는 성공한 유튜버 분들의 영상과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의 비결을 배워서 저도 꼭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3장. 지금 오르막길을 버티는 사람들에게. 그는 자신의 사업이 망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카페, 식당, 장난감 쇼핑몰, 크리에이터 굿즈, 프로덕션, 독서 모임 플랫폼,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강의 플랫폼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거의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이 운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본질은 지속성 없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의 사업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노력으로 지속적 성과를 만드는 시스템에 집중하라고 전합니다. 저 또한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다짐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면 종종 죄송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부동산 공부, 블로그 연재 등을 그만뒀다고 죄송하다는 글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죄송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주원규 씨는 말합니다. 그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자기 기만이라며 거짓된 다짐을 반복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허언이 된 만큼 큰 약속보다는 하루 60분 글을 쓰겠다는 약속, 5분 운동을 하겠다는 약속 등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수준의 약속부터 세우라고 말합니다. 저도 작은 약속을 세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4장.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 그는 열정을 지속하는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열정이 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그 열정을 비전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열정과 비전의 차이는 첫째, 열정은 빠르게 타오르지만 비전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 자라난다고 합니다. 둘째, 열정은 흥분과 긴장감을 주지만 비전은 마음 깊숙이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셋째, 열정은 불안정해서 자주 흔들리고 변덕스럽지만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를 쌓으며 흔들림 없이 내면 깊숙이 스며든다고 합니다. 넷째, 열정은 새롭고 신선한 자극을 추구하지만 비전은 꾸준히 반복하며 익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다섯째, 열정은 때로 무모하지만 비전은 성숙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이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열정이 찾아왔을 때 그 열정을 반드시 비전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열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결국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주원규 씨는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경제 유튜버입니다. 저는 종종 그의 채널에 들어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수많은 성공 비법들은 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성공 비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소개한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 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제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